야생 멧돼지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하여 기존의 방제 방법을 빠르게 적응하고 교묘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능은 농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많은 농촌 지역의 농작물, 기반 시설, 그리고 농지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전문 야생동물 관리팀이 최전선에서 이 파괴적인 개체군을 감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종종 악천후와도 맞서 싸웁니다. 최근 야생 멧돼지 목격 신고가 접수된 북부의 눈 덮인 산맥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전담팀이 이동하여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동쪽 경사면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오고 이어서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이어집니다. 멧돼지는 눈 위로 떨어지고 해당 지역의 즉각적인 위협은 무력화됩니다. 같은 광활한 지역의 다른 곳에서 다른 팀원이 빽빽한 초목 사이를 움직이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감시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 동물은 덤불을 뚫고 나가 개활지로 들어서는 순간 일련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격은 계속되었고 눈 덮인 땅에는 새로운 발굽 자국이 보이며 더 깊은 황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가 빽빽한 덤불 아래 굴 속에 능숙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파악한 분대는 외과 의사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하게 조준된 단 한 발의 사격으로 상황은 수습되었고 또 다른 잠재적인 농업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도록 특별히 훈련된 추적견들이 조련사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짖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며 잠재적인 코너 진입을 알립니다. 팀이 접근하자 멧돼지 한 마리가 포위되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멧돼지는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제압됩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장면은 멧돼지에게 심하게 훼손된 프랑스의 한 시골 정원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팀이 재빨리 도착하여 경계를 구축합니다. 몇 분 만에 두 마리의 멧돼지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 배치된 분대를 지나쳐 질주합니다. 첫 번째 멧돼지는 재빨리 제지되지만 두 번째 멧돼지는 근처 들판으로 도망치며 그 위치는 무전으로 나머지 팀원들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들판 반대편에는 이미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멧돼지가 나타나 즉시 제지당하면서 시골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남부주의 넓고 탁 트인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야생 멧돼지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자연적인 덮개가 부족하여 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과 관계 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울타리는 휘어지고 기계는 뒤집히고 경작지들은 몇 분 만에 파괴됩니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은 지역 농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 침입성 동물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숨을 곳을 찾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사용해야 했고 결국 동물들은 숲 경계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무리 전체에 공황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들판 가장자리에 있는 덤불 쪽으로 이동하여 피난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물과 인간이 관리하는 토지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는 많은 생태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지만 개체 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 생계 보존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율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균형 유지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강력한 힘, 지능, 그리고 회복력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들은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나 농작물, 장비, 심지어 자연 생태계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작전 중 하나에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나타났는데 주의 깊게 배치된 야생동물 관리팀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 한 마리가 제거되어 즉각적인 상황이 수습되었습니다. 배경에는 마른 구루터기와 흩어진 풀들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근처 포도밭에서 발생한 피해의 흔적이었습니다. 분대가 전진하자 추적견들이 다급한 기색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덤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조준된 단 한 발의 충격으로 멧돼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안정적이었기에 추가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짖는 소리에 놀란 또 다른 동물이 들판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성한 초목과 나무들을 지나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쫓으려 했지만 결국 끈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팀은 상황을 조정했고 그 동물이 들판 가장자리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안전하고 다치지 않은 방식으로 동물을 잡아냈습니다. 그 후 최근 멧돼지 활동 흔적이 보고된 인근의 탁 트인 초원으로 작전이 이전되었습니다. 멀리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지면을 따라 낮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개체는 먹이나 은신처를 찾아 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빠른 접근으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 조치로 여러 차례 경고 사격이 발령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격으로 멧돼지는 탈출 경로의 궤적을 따라 추락했습니다. 옥수수밭으로 돌아오자마자 훈련된 개들은 임무를 개시하여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며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분 만에 시끄러운 짖는 소리가 들렸고 경계 근처에 또 다른 접촉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당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들판 가장자리에 위치한 밭에 인접한 농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히 조준된 총에 맞아 즉시 쓰러졌고 이로 인해 추가 부상이나 질병 확산은 방지되었습니다. 동물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조치는 단순히 오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 가축, 보호,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개체 수가 증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멧돼지의 존재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가축의 건강, 그리고 일반 대중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멧돼지는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조기에 통제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심각해지고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썩은 잎으로 뒤덮인 광활한 숲을 누비며 자연 서식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적 및 격리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현장 작업 중에 개들의 짖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는데 이는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어 이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얼마 후 멧돼지는 덤불에서 나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정밀 사격으로 재빨리 쓰러졌고 이는 추가 부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숲의 다른 곳에서 총소리가 들려와 다른 대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되었고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숲 근처에서 일행은 또 다른 의문의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무 사이로 은밀하게 기어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인내심과 정밀함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그 지역 농업 부문에 또 다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야생 멧돼지는 회피적인 행동 패턴과 생태계 및 농업 관행에 미치는 어려움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깊은 숲의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은신처에서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멧돼지는 반응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갑자기 활동이 중단됩니다. 같은 숲속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빠르게 지면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고 정확하고 깔끔한 대응 덕분에 최대한 빨리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주의와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훈련받은 개들이 큰 소리로 짖는 소리로 추가 멧돼지들의 도착을 감지했습니다. 잠시 후 두 마리의 멧돼지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응급 구조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제압되었을 때 그 조치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형성되는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비가 거세게 내리기 전에 아직 실종된 사람과 동물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을 추적하는 동안 근처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다른 멧돼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위험은 제거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불 속의 움직임은 또 다른 멧돼지가 도망치려는 것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멧돼지가 돌아오는 도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멧돼지를 막으려는 초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가 방향을 바꾼 덕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후속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 1600년대 후반 미국, 특히 텍사스주의 야생 멧돼지가 유입된 이후 그 개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때 매우 적은 개체수에 머물렀던 멧돼지 개체수는 현재 200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농업, 재산, 그리고 자연환경에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토지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텍사스 주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아 항공 관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특히 지형으로 인해 지상 추적이 어려운 지역의 인구 증가 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작전 시작 시 헬리콥터는 오후에 이륙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항공 조사를 실시합니다. 넓은 초원과 농장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멧돼지 떼의 이동은 흔히 관찰됩니다. 비행 승무원들이 감시 및 통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즉시 멧돼지를 식별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조율된 대응 과정에서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멧돼지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묻혀 들립니다. 소수의 멧돼지 발견으로 원정 일정 기간 동안 멧돼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으로 주변 환경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팀이 다른 장소에서 밭을 순찰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전문가들은 멧돼지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작전은 넓은 평원을 향해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부대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심한 관찰하에 여러 개체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집단일수록 환경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번식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략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약 10분 동안 원을 그리며 돌아다닌 후 상당한 규모의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팀은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항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탐험 기간 내내 환경 및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작전이 재개되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새로운 팀원이 탑승했습니다. 농경지 경계를 따라 뻗어 있는 좁은 땅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들판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멧돼지를 막아내어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조치는 농경지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적 균형 유지 및 질병 전파 억제에도 필수적입니다. 농촌 지역 사회, 야생동물 서식지, 그리고 지역 농업을 빠르게 증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책임감 있게 수행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에 기반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야생 멧돼지 개체군 관리는 생물학적 필수 요소이자 복잡한 윤리적 과제입니다. 설명된 작업들은 높은 수준의 정밀성, 전문성, 그리고 조율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행위로 인해 심화되어 온 생태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는 많은 지역에서 토착종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유입, 서식지 변화, 그리고 천적의 부재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침입종이 되었습니다. 멧돼지의 지능, 적응력, 그리고 빠른 번식력은 야생동물 및 토지관리팀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방치할 경우 멧돼지는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며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고 심지어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는 개입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상팀과 항공작전을 통한 치명적 통제에 집중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후 대응적이고 자원 집약적입니다. 야생 멧돼지 문제를 진정으로 관리하려면 통합적이고 예방적이며 과학에 기반한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저는 생태계와 농업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지지합니다. 추적견 활용,
모니터링 도구 활용, 협력, 그리고 인도적인 살처분 등 이러한 작업에서 보여지는 전문성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순한 사후적 억제가 아닌 선제적 생태 관리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장기 전략, 생식력 조절 연구 및 시행, 면역 피임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면 지속적인 살처분 없이도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고밀도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생식력 조절 노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개선 및 억제책, 멧돼지에게 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을 개선하는 것. 예, 농작물 근처의 빽빽한 덮개 제거, 펜스 및 스마트 장벽 설치는 멧돼지가 민감한 지역으로 유인 및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육 및 토지 소유주 협력, 농부, 사냥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살상 억제책, 서식지 인식, 그리고 실시간 보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살처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개체군 모델링, 위성 이미지, AI 패턴 인식, 생태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동, 번식지,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제한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협력 및 정책 프레임워크, 야생멧돼지 문제는 국경을 넘나듭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은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조율하고 개체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방제 기술, 윤리 기준을 공유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간보다 오래 산다고 믿어지는 고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과 놀라운 수명에는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시대를 초월하는 인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동물이 이제 현대 산업농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4억 마리가 넘는 거북이가 상업적으로 양식되고 있으며 놀랍게도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8%를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북이는 RFID 태그로 추적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사료를 먹으며 살금은 5년 동안 정성껏 길러진 후 포획되어 아시아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별미로 제공됩니다. 존경받는 고대 생물에서 고가의 양식 상품으로 거듭나는 이 변신은 매혹적이면서도 놀랍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알에서 부화하는 순간부터 최고급 미식 경험으로 식탁에 오르는 날까지 양식 거북이의 여정을 온전히 담아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처럼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숨겨진 세계를 드러냅니다. 현대 거북이 양식장에서 거북이의 삶은 진정한 탄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택, 즉 다음 세대의 번식자가 될 거북이를 결정하는 꼼꼼한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강하고 건강한 후보 거북이만이 선택됩니다. 번식 자격을 얻으려면 거북이의 체중이 250kg에서 4kg 사이여야 하고 완벽하게 형성된 두꺼운 등껍질을 가져야 하며 기형이나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합니다. 산업 규모의 시설에서는 각 거북이에게 고유 아이디 번호가 부여되고 성장 패턴부터 생식 건강 그리고 새끼 생존율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한 상세한 건강 기록이 보관됩니다. 선발된 거북이들은 준자연 번식지로 옮겨져 그곳에서 그들의 통제된 삶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거북이의 생식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 깊이가 30-40cm에 불과하고 물이 부드럽게 순환하는 이 얕은 연못들은 자연 산란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먹이입니다. 다진 신선한 생선, 사과, 달팽이,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이 풍부한 담수 연체동물, 닭간, 그리고 정밀하게 계량된 칼슘 및 미네랄 보충제를 혼합하여 번식용 거북이에게 제공합니다. 이 혼합물은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암컷 거북이가 건강하고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부화 성공률을 가진 알을 낳도록 서식지 설계부터 식단 구성까지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분야에서 알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귀중한 경제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짝짓기 시기가 되면 어미 거북은 수백만 년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오랜 본능을 발휘합니다. 알을 낳을 때는 은밀하게 움직이며 새끼들과는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암컷은 뒷다리를 이용하여 준자연 연못의 축축한 모래 속에 둥지를 파고 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둥지 안에 넣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하루에 25개에서 40개까지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알은 점액층으로 덮여 있어 상가색을 띱니다. 이 점액은 배알을 미생물과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생물학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알을 낳으면 어미 거북이는 마치 자연이 미리 프로그램한 것처럼 느리고 세심하게 모래를 둥지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모래 담요를 사용하면 새, 쥐, 뱀과 같은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둥지를 숨길 수 있으며 둥지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장 노동자들의 알개 채취 과정은 어미 거북이가 둥지를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깨지기 쉬운 알 덩어리를 드러내기 위해 모래를 제거하는 세심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수천 개의 계란을 수거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계란을 세척한 후 즉시 부화장으로 옮겨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곰팡이와 세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된 모래로 코팅된 특수 플라스틱 용기에 계란을 담습니다. 부화실 내부 온도는 정확히 섭씨 28도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온도가 거북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1, 2도만 되어도 한 무리의 새끼가 모두 수컷이거나 암컷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하면 부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68, 90일을 보내는 대신 농장 거북이는 30, 40일 만에 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새로운 세대의 거북이들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관찰 아래 여정을 시작합니다. 30, 40일의 부화가 끝나면 등껍질 안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새끼 거북이들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알을 동시에 낳으면 포식자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나오면 농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아 건강 상태를 간략하게 검사합니다. 잘 발달하고 반응성이 좋으며 이상 징후가 없는 알들은 상업적 양식으로 선택되거나 향후 번식을 위해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은 알들은 아기 거북이는 부드러운 바닥과 수조 전체에 정수된 물이 순환되는 특수 실내 수조에서 양육됩니다. 이는 생후 초기부터 계속됩니다. 자연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수제는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양식에서 조기 폐사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므로 온도, pH, 산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몇 달 후 거북이들은 외부에 있는 성장 연못으로 옮겨져 4, 5년 동안 계속 성장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거북이의 영양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시판 사료 외에도 잎채소와 물공심채, 개구리밥, 카사바 잎과 같은 수생식물도 먹입니다. 많은 농장에서는 신선한 분쇄 사료를 보충 사료로 먹입니다. 여기에는 다진 생선, 사과 달팽이, 닭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네랄을 혼합한 쌀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다양한 식단을 섭취할 때 체중을 늘리고 점차 튼튼한 등껍질을 만들며 소화기관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료 섭취 횟수는 나이와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먹이를 주고 20분 이내에 섭취하지 않은 먹이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됩니다. 수질 오염은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는 성장기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약 300에서 500g의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양식항의 4년차에서 5년차의 목표 체중인 3.5kg에서 6kg에 도달하면 마지막 수확 시기가 가까워집니다. 4파 5년 동안 키운 성체 거북이는 수확할 준비가 됩니다. 이 작업은 연못의 물이 아직 차갑고 거북이의 활동이 덜한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연못을 조심스럽게 통과합니다. 특수 탐침을 사용하여 진흙의 잔물결 아래 숨겨진 작은 징후들, 예를 들어 떠오르는 거품이나 움직이는 실트 등을 식별합니다. 거북이가 식별되면 장갑이나 잘 세척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탈수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수중 그물 케이지에 넣습니다. 거북이가 해안으로 올라오면 무게, 반사신경, 등껍질 상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무게가 3.5kg에서 6kg 사이이고 반사신경이 ጧ겨나며 등껍질이 깨끗하고 얼룩이 없는 거북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한 마리당 6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예비 가공으로 육질의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친 거북이는 용기에 담겨 가공시설로 운반되어 고급 요리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단백질, 콜라겐, 그리고 중요한 미네랄 함량이 높아 거북살을 별미로 여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생강으로 볶은 거북, 찐 거북알, 허브 거북탕과 같은 요리는 고급 연회나 중요한 행사에서 자주 제공됩니다. 모래 속에 묻힌 알 하나가 식탁에 오르는 호화로운 요리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선별적인 번식, 세심한 사육, 채취, 그리고 고급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여정은 알을 땅에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거북이의 배후에 있는 농업 시스템은 정밀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전문적으로 조정되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이 따릅니다. 거북이는 양식됨에도 불구하고 신진대사가 느리고 수명이 긴 동물입니다. 엄격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북이는 중금속, 박테리아, 생물학적 독소가 축적되기 쉽고 이러한 모든 물질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의 야생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식용 거북이 양식은 비윤리적이며 예외 없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민과 호기심 사이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즐길 것인지, 생각할 것인지, 맛을 볼 것인지, 아니면 삶을 즐길 것인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거북이의 산업적 사육은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국적인 별미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도로 통제된 대규모 시스템을 통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 농업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매년 4억 마리 이상의 거북이가 첨단 추적, 사료 공급, 번식 시스템을 통해 사육된다는 사실은 인류의 혁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윤리적, 생태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회복력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깊이 존경받는 고대 동물입니다. 거북이가 대량 생산되는 식품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북이의 자연적인 수명과 본능이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에게 전통, 수요, 그리고 책임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 보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수명이 긴 생명체들을 계속해서 상품처럼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내와 조화의 상징인 거북이조차 산업적 규모의 사육에 노출된다면 이는 우리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궁극적으로 이 산업의 규모와 정교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이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소비자로서의 윤리적 가치에 미치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성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